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유명한 종목들,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종목들의 변화들이 있었네요. LG 디스플레이, 파트론, 아모레퍼시픽, 어제 또 강한 시세 보여줬던 SKC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 이제 주로 그 LG 디스플레이도 요새 여기 부사장님이 좀 계속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부터 보니까. 그래서 8월 26일 날 이제 21,100원에 장내 매수를 했고, 뭐 최근에 워낙 또 LG 디스플레이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좀 부진했는데 2만 원 선에서는 계속 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빠진 이유는 이제 LCD TV 비중이 매중이 이제 아직은 높다 보니까 LCD TV 패널 가격이 최근에 좀 급락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의 뭐 AU라든가 이런 이제 경쟁 업체들 주가도 막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OLED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는 또 LCD 그 매출 비중이 좀 감소하는 만큼 OLED가 좀 상쇄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삼성전자의 어쨌든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이 대성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애플이 나중에 여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애플 쪽에 OLED를 물론 이제 삼성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증설 통해 가지고 애플 쪽에 또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폴더블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 이게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더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지금 뭐 그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 이런 데도 계속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세는 LCD가 아니라 이제 OLED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 근데 그 선두 주자가 또 역시 LG 디스플레이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답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이 OLED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지금 주가 좀 부진하지만 뭐 또 이렇게 내부자 장내 매수가 좀 들어온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너무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어지는 파트론도 그렇고 정말 올해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좀 긍정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파트론도 한번 봐주실까요? 파트론도 여기 그 김 대표이사란 분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사실 10,000원 이하 오면은 사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사서 주가 올라갔다가 공교롭게도 이제 지수가 갑자기 이제 급락하면서 같이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또 10,000원 깨지니까 또 바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서는 여기 대표이사가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 그 다음에 20일, 이제 평균 단가 9,689원에 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폴더블 폰 대수가 뭐 기존의 스마트폰보다는 당연히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이게 계기가 돼서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 사전 예약 들어가거든요. 네. 중국에서 잘 팔리면 삼성이 사실 중국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거의 뭐 점유율이 0.56%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 다른 중저가 스마트폰도 삼성 거 괜찮구나, 좀 써볼만 하겠다, 이런 또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론 같은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한테는 좋은 또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거기에 지금 요새 우리나라 국내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거든요. 이제 자동차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까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10,000원 이하에서는 파트론도 역시 저는 좀 비중 확대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뭔가 보유자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인데 아모레퍼시픽은
한 5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딱 반 접어갖고 데칼코마니처럼 네. 올랐던 거 고스란히 토해낸 지금인데 이 이슈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내부자 매수를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근데 정말 오랜만에 봤고 20일만 이제 9,808원 평균 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월 20일경에 이제 김 사회이사라는 이제 분이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LG생활건강이 주가가 이제 부러지면서 같이 빠져버렸죠.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주가 부진한 이유가 하나 뭐냐면 이제 그 중국에서 갑자기 공중부유인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동부유라 그래가지고 모두가 이제 잘 살자라는 취지하에 막 사치품도 때리기 시작하고 네. 막 게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뭐 모르겠어요. 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무튼 시진핑 주석이 그걸 지금 계속 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회사들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모레나 LG생활건강도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설화수라든가 LG생활건강 후가 대표적인 고가 브랜드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영향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불편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중저가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가랑 온라인 쪽으로 이제 비중을 늘리는데 그건 되게 지금 잘 되고는 있어요. 사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중국 이슈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이상 뭐 규제 이슈만 없다면 아모레퍼시픽은 저는 좀 바닥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미 30만 원에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부러진 상태고 실적 안 좋고 뭐 이니스프리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뭐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데 남은 이제 과제는 이제 자꾸 중국의 이런 규제가 화장품 회사까지 좀 불똥을 튀면 어떡하나.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또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히 바닥은 찍었다. 뭐 더 내려갈 이유는 없는데 오르기 위한 좀 모멘텀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기 위한 이 이슈는 기다려야겠지만 일단 더 내려갈 요인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나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아모레퍼시픽 살펴봤고요. SKC 갈게요. 어제 8% 급등이었습니다. 뭐 합병 공식 부인 이야기도 있었고 2차 전지 동반강세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SKC가 저도 이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SKC도 제가 또 굉장히 좀 선호하는 기업이어가지고 동박도 아마 하반기면 동박 글로벌 1등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 기준으로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기업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지난번에 SK랑 SK 머티리얼즈 합병하고 나서 그 SKC하고도 이거 합병하는 거 아니냐 이 루머가 돌아버렸죠. 사실 이제 SK, SKC, SK 실트론 이런 기업들도 합병하게 되면 SKC 이거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루머가 실제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주가가 장중에 7%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선제적으로 그 루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SKC가 공시를 냈습니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끝나고 이제 어제죠. 어제 물론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 샀는데 그 영향으로 SKC도 장 막판에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SKC까지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인 공시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갔고 또 증권사에서도 다 좀 좋은 리포트들이 한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C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루머는 루머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루머건 나쁜 루머건 간에 그게 나왔을 때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확실한 팩트 체크 할 때까지는 그냥 주주분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빠지니까 뭐 문제 있나 하고 던지고 또 갑자기 급등한 뭐 좋은 게 있나 하고 막 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뭔가 확인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시황이나 어떤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뭐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내 그냥 감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SKC는 사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루머일 뿐이었고 그냥 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의 실장님께서 샀어요. 그래서 한 분은 16만 2,500원, 한 분은 15만 원 정도, 한 분은 좀 싸게 사셨고 한 분은 좀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뭐 어쨌든 저는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C 지난 여름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이 한 줄로 정리가 되네요. 일 잘하고 있는 SKC 앞으로 좀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자에게 있었던 일들을 들여다봤고요. 전자공시, 기업들의 정말 찐 뉴스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마이크로 디지털이란 기업인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그 이재용 부회장이 240조 투자 발표할 때 바이오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거 수혜주로 부각이 돼가지고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 하는 게 원래 뭐 진단 키트 같은 것도 하는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매출액 규모, 지금 이 회사가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27억 규모인데 매출액 대비해서는 120%나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매출보다 더 많은 지금 매출 수준을 좀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에 뭐 납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 매출보다 높은 금액의 수주를 따냈고 이게 바이오 뭐 시밀러가 됐건 아니면 백신이 됐건 바이오 의약품이 됐건 이 세포 배양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오랜만에 건설주에서 또 수주가 나왔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국내 주택만 하는 회사잖아요. 네. 해외 수주 없고 그래서 5,094억 원 규모 꽤 큽니다. 매출액 대비 13.9%고 아마 그 동대문 이문 쪽인 것 같아요. 이문 3제라고 하는데 이쪽에 그 정비 촉진 구역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비 사업이죠. 재개발 쪽 그 수주를 따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뭐 결국 건설회사는 수주가 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산업개발도 좀 꾸준히 관심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사님께서는 건설 내에서 뭐 이런 정비 사업이나 요즘 공약이나 여러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좀 건설 쪽에서 주목하시는 종목이 있으세요? 저는 요새 좀 제가 보고 있는 건 저는 두 개 보고 있어요. 그 DLENC랑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저희 월요일에 네, 같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금호건설은 네.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공항 개발도 있고 LH공사 또 수주 잔고가 많아서 긍정적이고 DLENC는 뭐 이 주택 브랜드 쪽에서도 유명하고 이번에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브랜드 그 상반기 대상 제가 상반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네. 거기서 이편한 세상이 대상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뭐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대림 산업의 이 어쨌든 그 재건축 사업도 뭐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기본 플러스고 우리가 건설회사 투자할 때 뭐 주택 공급 늘어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롯데그룹하고 수소 뭐 플랜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이 대림사 그러니까 이 DLENC도 이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멘텀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소 비즈니스라는 게 그냥 뭐 화학회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설회사가 이런 것들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DLENC가 이런 것들을 이미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 장기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깨알같이 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전해주셨고요. 저희 하나 더 보죠. 인텔리안테크요.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시간에 전자공시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한 이틀간 20%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애플 관련한 뭐 이슈도 있었지만 뭐 증권가에서 보고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공장 이 증축, 그로 인한 뭐 매출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의견을 살짝 듣고 가면요. 네, 인텔리안테크는 그 저궤도 위성 관련된 이제 그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영국의 그 저궤도 위성 업체죠. 그 원앱인가요? 예, 이제 여기에 뭐 공급했던 또 이력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계속해서 그런 뉴스를 통해서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 지금 이걸 이제 위성 통신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 5G가 너무 커버리지가 좀 작아요. 이게 그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기지국을 엄청나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5G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커버리지를 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도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그 인터넷 위성 인터넷 올려가지고 그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절대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미국은 땅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하겠다는 지금 의지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을 하려면 결국에 이 통신 신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안테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가 그런 쪽에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 올랐다고 해서 뭐 판다 이거보다도 이게 굉장히 큰 사이클이잖아요. 네. 예,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뭐 목표 수익률 뭐 제가 얼마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절반 정도 파시는 건 뭐 괜찮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진짜 최소한 1, 2년 정도 보시고 좀 계속 투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여미사님이 고른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의 이 픽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면 주류 먹는 쪽. 네, 이게 이제 그 보니까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라면 주류 업체 좀 주목하자.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라면도 지금 얼마 전에 오뚜기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심도 올렸고 그래서 이제 그 라면 판가 이제 인상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제대로 반영되는 건 4분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상반기에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엽기조 효과, 작년에 사람들이 또 집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라면 수요가 워낙 좋았거든요. 해외 매출도 좋았고 근데 올해는 그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역성장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주가 빠진 거예요, 사실. 농심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답답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결국 라면 판가 올렸고 원자재 비용 떨어졌고 곡물가가 오를 거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음식료 가격 올리면 절대로 내려가는 법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내년까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심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류 회사들도 뭐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사람들의 이제 그 주류 문화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수제 맥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편의점 가면은 뭐 제주 맥주라든가 이런 수제 맥주가 정말 잘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제품을 사람들이 선택을 잘 안 해요. 편의점은 어차피 나 혼자 마실 텐데 좀 비싸도 그냥 수제 맥주 먹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근데 이 기업들은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밤 9시, 뭐 12시까지 만약에 영업이 가능하면 그때 많은 분들이 뭐 회식도 할 수도 있고 친구랑 술 한잔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술집에서 술을 먹을 때는 수제 맥주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뭐 테라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맥주 네. 이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한테는 이게 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매출이 이제 그러니까 점프하는 이걸 거죠.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뭐 단계를 예단하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예단하고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예측을 해야 돼요. 될지 안 될지를. 근데 물론 실패하면 난 손실을 보는 건데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주가에서 빠질 게 있냐 이거죠. 이미 다 부러졌는데 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죠. 9월, 10월이면 미국의 그 머크사가 경구용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를 해요. 근데 경구용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하면 아마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겠죠. 그 순간. 예,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실히 네. 완화될 수 있거든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주가에서 뭐 잃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자영업자분들을 이렇게 정부가 방치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백신 접종이 다음 달이면,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보고 들어가야지 그때 이미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주가는 저 위로 올라가 있겠죠. 예,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들의 주가 흐름도 그런 것 같아요. 또 강하게 기대감이 몰리는 포인트가 잡힐 땐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리포트 관련해서 들여다볼 만한 종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사실 어제장 생각하면 너무 다 반가웠어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다 반가웠고 또 뭐 애플이 현대차랑 손잡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기대 요소 이야기도 나오니까 괜히 또 자동차도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요. 일단 이제 어제 시장이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뭐 누구도 그렇게 갑자기 살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일단 이제 왜 그러냐면은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비중을 줄인다 아니면 늘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그 몇 년 동안 지수 리밸런싱 하는 날 1년에 4번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비중을 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매도만 나왔죠. 그날도. 근데 어제는 되게 특이하게 우리나라 비중을 늘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MSCI 지수 리밸런싱 영향이라고 보냐면 어제 그 동시효과 10분 동안 외국인이 그 10분 동안 거래가 정지돼 있잖아요. 그때 종가에 4천억이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리밸런싱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리밸런싱으로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오늘도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오늘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좀 흥분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외국인 순매도 기준 좀 끝나간 거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 좀 해석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9월달 이제 2달 쉬었잖아요. 8월까지. 그래서 증시가 2달 잘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을장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추석 때까지는 뭐 조금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열차가 더 떠나기 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좀 열차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는 해놔야 된다. 근데 어제 같은 날 그렇게 급등할 줄 누가 예상을 해요? 아무도 예상, 저도 못하고 여기 보신 분들도 그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을 때 미리 담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같이 급등하는 날 내가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쫓아가야 될까? 쫓아갔는데 오늘 또 빠지면, 예, 그럼 또 손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저는 하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까도 이제 제가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반도체, 또 자동차, 현대차 뭐 너무 부진하잖아요. 이 두 기업 좀 9월에는 잘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사실 낙폭과대 종목들이 소외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최근 있었는데 리오프닝부터 수소, 철강, 건설 쭉 오고 어제 이 반도체 움직임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었습니다. 소외된 반도체, 자동차 지금 좀 주목해보자 의견을 주셨어요. 열차 떠나기 전에 저희 부지런히 각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